네,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주시의원 정병관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 7월 1일 여주시의회 제4대 개원한 이후 시민주의, 시민행보,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라는 슬로건 속에서 세종대왕님의 위민애민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한글 의회를 구현하며 선민후당, 성공후사의 정신으로 2년 동안 반나절을 가리지 않고 적탐으로서 전반기 의정 활동을 펼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특별위원회도 다 들어가 전천후 의정 활동을 한 결과 조례도 30여 건, 우리 세종 한글 의정 포럼 개최 등 다산 의정 대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으로 전반기 의장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바치게 된 데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는 공직자 행동 강령 및 이해 충돌 방지법에 근거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청렴과 부패 행위를 의심 않게 행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제로 10분 자의반을 내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심 의혹에 대해서 자유 발언한 동기는 2023년 제66회 3차 본회의 시 박두영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당시 저에게 현 의원에 대한 의발완박, 행정 질문도 하나도 못하게 했고 월권 행위와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돼서 산림공업과 행정사무감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신문사와 연합뉴스에 방송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각오 지향했던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진실과 정의의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어 궁금하게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에 찬 결단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자유발언을 배팅으로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영 의회 의장님께서는 여주 시민에게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통해서 2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1등급을 받은 저력을 발휘하여 후를 털어버리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반기 의장 시절에도 신문 기자나 정당인으로부터 사전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짜 및 허위 사실을 유포와 인터넷상으로 확대시켜서 경찰서로 하여금 인지내사에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업무 추진비의 전반전이성을 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판명됐지만 상처뿐인 영광으로 1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모든 지금은 권력과 우리 직위에 관계없이 성역 없는 조사로 진실과 정의를 입증하는 방법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자유발언이 시장님을 비하하고 폄하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을 밝혀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법에 방지되지 않고 요속지 않고 정의롭고 부패하지 않은 투명한 공정사회 구현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알려드립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의를 추구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18일 날 제정돼서 2022년 5월 19일 날 시행된 것으로 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직무관련자, 사적위원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해충돌법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보면은 공직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이면 안날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에 관계되는 기능과 목적은 이해충돌 사전 방지 예방,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방지,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위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의 국민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 6월 21일 민원인 진정서 탄원서가 2건이 제출해서 농어촌 공사가 불법 시제된 원상복귀 명령을 3회에 걸쳐서 내렸고 그 이후에 원상복귀 기간에 3개월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으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이 구대지상에 의하고 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서 낙찰을 통해서 12월 27일 날 엄동설안에 나무 이식을 해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의 시민 단체에서
권위에게 부패 신고를 2023년도에 둬서 대검찰청으로 송부된 다음에 지금은 여지지청으로 송부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문 보도는 20여 차례 있었고 연합뉴스 방송이 2023년 8월 14일 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방송에 된 거를 잠깐 보면은 우리 불법 식재된 나무를 옮겨 논란을 빚고 있다. 20여 년 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불법 시대는 여주시가 옮긴 것이다. 그 다음에 시의원이 그러다가 시의원에 박두영 의원님이 당선됐고 그 이후에 혈세 낭비다. 시장 부지시설 이전된 것은 그랬다. 다만 이충훈 시장님이 여기에서 민원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면 되지 이게 큰 여주시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기증이라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증에는 명분이 있지만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은 시 예산에 한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충훈 여주시장님과 박두영 현 여제의장과는 사적 이해관계로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윤리 위반되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다면 그 일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원이 불법으로 실제된 나무를 민원이 진성소 탄원서에 있고 이후 농어촌 공사에서 3회 걸쳐서 원상복구 연장 제출을 한 다음에 기부 증서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우리 시장님 부지지시상으로 한 것은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 공정성, 청렴성, 정당성, 공정성이 맞지 않고 예산 낭비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물고 싶고, 세 번째, 2024년 본회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박두영 의원님이 불법 식재된 나무 기증과 민원인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면 되지 이게 여주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느냐.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받았으며 여주 시민이 불법 건축물, 불법 산림예산 등이 있었을 때 여주시에 똑같은 상황에서 기증을 한다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께서는 다 해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네 번째, 다른 민원들이 불법 건축물이든가 나무를 산림예산 시 건축물과 나무를 기증한다고 하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계획과 그 가부 판단에 여태까지 했던 기준과 원칙은 내부 지침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다섯 번째, 여주 시민단체가 주관 주체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시간이 의견을 듣고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를 제하는데 수양한 의용은 있는지. 여섯 번째, 메테세크가에는 늦가을보다는 이른 봄에 옮기는 것이 난데 엄동설안인 12월 중순에 한 상태에서 지금은 가로수 4개가 죽은 상태고 부랴부랴 예산 집행을 해는 이유가 뭔지, 또한 하자 보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일곱 번째, 여주시장님은 불법 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받고 왔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모든 사법기관에 이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 때 환수와 벌금, 과태료, 징계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 이상 자유반환에서 보았듯이 예전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회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나무이식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세금상의 정당성이 중대한 원칙이 걸려 있습니다. 여주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여주시에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범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때 여주시 공직자 및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념이라는 대원칙을 인생 목표로 삼아온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사의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고 우리 여러득의 뿌리의 덕이다. 청렴하지 못한 자로서 능한 관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상황은 2차 본회의 때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으며 해당 사항은
법적 검토와 아울러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 수사를 통해서 문제의 강대가 직무에 부적절한 영향이 있을 때는 의심하고